다시 질감을 넣어 볼 건데요. 피지컬 매티리얼 아니고 스캔 라인에 보면 스탠다드 레거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이제 기본적인 색상이랑 내용은 봤단 말이죠. 여기 맵 부분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똑같아요. 스케치업하고 똑같습니다. 디퓨즈하고 오파시티하고 범프하고 리플렉션, 리프렉션,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입니다. 디퓨즈 컬러가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해요. 우리가 사물이 지닌 기본 재질, 여기 디퓨즈 컬러를 보면 노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디퓨즈 색상에 보시면 여기 네모난 거 있죠. 얘랑 연결되어 있어요. 여길 눌러도 똑같이 셀렉트 웹 브라우저가 뜹니다. 똑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디퓨즈 컬러 얘하고 여기 디퓨즈 색상 얘하고 이 아이콘이 두 개가 서로 연동됩니다.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기본 이제 여러 가지 재질들이 나옵니다. 이 재질 중에 비트맵이라는 재질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네, 텍스처. 아니네. 이거 어디가 있냐? 여기 있다. 제너럴에 있네요. 밑으로 쭉 내리면 제너럴에 비트맵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얘를 눌러야 기본 재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스케치업 할 때 그 과제물 과제물이래. 저기 다 드렸을 겁니다. 재질 복사해 가라고 했었을 거예요. 매핑 소스. 그리고 아니구나. 어사인 매티리얼. 그러면 이와 같이 질감이 들어간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요 아이콘의 정체가 뭐냐면 이렇게 저기 쇼 스탠다드 아니 쇼 쉐이드 머티리얼 인 뷰포트 얘를 누르면 뷰포트에 요 재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렌더링을 해야만 그 결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그림자가 없죠. 네. 조명이 없으니까. 스케치업은 기본 조명이 선라이트죠. 얘는 조명이 없어요. 기본 조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조명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옴니든지 아니면 뭐 스포트든지 다이렉셔널 라이트든지 하여튼 모든 기본 조명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왜? 그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에어리아 섀도우를 썼는데 섀도우 맵을 이용해서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섀도우 맵 사각형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이 트레이스로 나오죠. 레이 트레이스로 놓으니까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그림자는 반드시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로 바꾸셔야 됩니다.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가 뭐냐면 그림자를 추적해서 그리는 겁니다. 빛이 와서 사물을 계산하고
추적해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를 쓰셔야 돼요. 자, 다음 또 보시죠. 범프 맵입니다. 이번에는 자, 똑같이 제가 정면에다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정면에서 만들고 뒤로 들어가야 돼요. 탑에서 보면 박스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범프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뒤로 밀어 넣으세요. 자, 역시 제가 스탠다드 매티리얼을 가져왔습니다. 벽돌이죠. 비트맵 위로 올라가기 벽돌. 자, 여기 브릭 003. 네.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범프맵. 디퓨저로 일반을 불러오고 범프맵으로 그림자를 불러오면 되나요? 네, 맞아요. 역시 똑같이 범프를 주고 역시 질감을 주면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겠죠. 자, 렌더링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범프에 대한 요 값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100으로 올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 그러면 요철감이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가요? 잘 들어가나요? 역시 범프 맵은 조금 약해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얘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복사를 할 거예요. 또는 스왑할 겁니다. 잘 보세요. 드래그합니다. 쭉 드래그. 그 다음에 드랍.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인스탄스로 재질을 복사할까요? 아니면 카피로 복사할까요? 아니면 스왑 바꿀까요? 바꿀 겁니다. 그러면 여기 범프 맵은 사라지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나타나게 됩니다. 스왑하는 경우, 그러니까 재질을 바꾸는 경우 또는 복사하는 경우들입니다. 자, 렌더링. 기존의 질감이 있으니까 굳이 별도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객체를 수정한다 그랬어요. 객체를 직접 변형을 줘서 그 요철감을 표현하는 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했어요. 그죠? 뭘 바꿨냐면 이렇게 면의 개수요. 면의 개수를 세그먼트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맵이 싹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하나 보도록 하죠. 뭘 볼 거냐면 제가 이번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면이 많죠? 탑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디파이 리스트에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스 메시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또 있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스가 있네요. 얘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비트맵이 있습니다. 비트맵이 있고 맵이 있고요. 맵에다가 제가 하나 가져와 볼 겁니다.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복사할 겁니다. 복사가 안 되네. 다시.
제가 공유 폴더에 똑같이 넣어놨습니다. 매핑 소스에 첫 번째에 산맥이라고 있을 겁니다. 새로 넣어놨는데 이거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더. 렌더링 하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죠?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 스트렝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7? 그럼 얘가 직접 이렇게 깨진 거 보이시나요? 직접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건 렌더링 하지 않아도 돼요. 오브젝트를 직접 건든 겁니다. 선생님은 17만 해도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17은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의 실체입니다. 산맥이라든지 지구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의 대기권에서 지구 들어오면 이렇게 산맥들이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 쓰는 게 디스플레이스먼트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죠. 그 다음 보시죠. 제가 바닥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는 한 개만 줘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실린더를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요 바닥에다 줄 겁니다. 여기다가. 자, 역시 똑같이 지금 보시면 여기 스캔라인 렌더러에 있습니다. 여기 씬 매티리얼 여기 샘플 슬롯 말고 여기 있는 거 말고 여기 스캔라인 렌더러입니다. 들어왔고요. 자, 색상은 검정색을 줄 겁니다. 그리고 맵에다가 여기 리플렉션, 리프렉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리플렉션은 반사, 리프렉션은 굴절. 리플렉션은 재질을, 그러니까 다른 사물을 거울처럼 반사할 때 쓰는 게 요 리플렉션. 그 다음에 투명해진 물체가 빛을 굴절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건 리프렉션. 이 리프렉션 같은 경우는 투명한 재질을 줄 때 사용한다고 했어요. 리플렉션을 주는데 리플렉션 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아요. 첫 번째는 플랫 미러. 이렇게 평평한 면에는 플랫 미러가 들어갑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이거 찾는 것도 일이네요. 위에 검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플랫 FLAT. 여기 플랫 미러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 플랫 미러를 주었습니다. 플랫 미러도 마찬가지로 탑에서 만든 다음에 아래쪽으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렌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00% 반사한 겁니다. 네. 자, 반사율을 낮춰볼까요? 30%로. 그러면 여기 조금 색상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100% 반사해서 그래요.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제가 옆에다가 다시 그릴 겁니다. 박스. 여기 있네요. 다시 실린더. 자, 똑같은 재질을 여기도 줬습니다. 자, 렌더. 이렇게 놓고 보면 얼추 맞을 겁니다. 여기는 리플렉션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리플렉션이 안 일어났어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왜 왼쪽은 리플렉션이 일어났는데 오른쪽은 왜 안 일어났을까요? 재질 줬어요. 제가 이거 박스 만들면서 그 얘기 했어요. 어떻게 그리라고요? 탑뷰에서 만들 때 두께값을 밑으로 주라고. 얘는 두께값을 위로 줬고 얘는 밑으로 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돼요. 자, 왼쪽 겁니다. 두께 값을 밑으로 준 객체예요. 얘는 에디트 스플라인을 줄 건, 에디트 폴리를 줄 건데 여러분들은 굳이 안 줘도 돼요. 여기에 어떤 값이 있냐면,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어떤 값이 있냐면, 어디 갔어? 뭐라? 자, 이렇게 면을 선택해 놓고 보면 여기 있네요. 요 매트리얼 아이디야. 머티리얼 아이디. 이 값 때문에 그래요. 원래 얘가 매트리얼 아이디가 1번이에요. 원래 1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에디트 폴리. 그 다음에 면 선택하고,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죠. 얘가 아이디 1번. 자, 근데 서로 아이디, 매트리얼 아이디 값이 다른 거 보이시나요?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그래서 여기에 페이스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렌더링. 그러면 왼쪽 안 나오고 오른쪽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매트리얼 아이디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매트리얼 아이디 값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래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얘도 맞춰볼까요? 얘 2번으로 맞춰보죠. 맞추는 방법은 간단해요. set id 2번 엔터. 자, 얘 지우고 다시 렌더링. 자, 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id 2번만 리플렉션 주세요. 얘는 나오고, 이게 안 맞아서 그래. 이게 1번으로 바꿔볼까요? 이제 안 맞네. 자, 1번 렌더링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도 한번 바꿔볼까요? 얘를 바꿔볼까요? 매트리얼 아이디를, 얘가 매트리얼 아이디가 2번인데 1번으로 바꿔봤습니다. 다시 렌더링. 자, 둘 다 렌더링 되는 거 보이시나요? 매트리얼 아이디 때문에 그래요. 둘 다 매트리얼 아이디 값, 이 set 아이디 값 여기다가 숫자를 쓰고 엔터. 그러면 아이디 값이 바뀝니다. 여기에 어플리트 페이스 아이디를 1번으로 바꿔주시면 해결이 돼요. 플랫 미러를 쓸 때는 반드시 두께 값을 마이너스로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바닥에 하나, 그 다음에 프론트에 하나, 그 다음 레프트에 하나. 제가 탑, 프론트, 레프트에 맞춰서 하나씩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되게끔. 자, 스피어도 지금 마이너스 값 맞죠, 선생님? 네. 자, 인스탄스로 복제.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다시 볼까요? 자, 재질을 줄 겁니다. 자, 여기는 그대로 그냥 줄 거예요.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그냥 새까맣게 이렇게 재질을 줄 겁니다. 그러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리플렉션에 리플렉션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요. 얘네 두 개가 실제 재질이고 리플렉션 했고, 리플렉션을 다시 리플렉션한 요 정도까지 리플렉션을 해줘요. 플랫 미러는. 그렇다면 얘는 플랫 미러가 아니죠. 플랫은 평평한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떤 재질을 줘야 될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재질을 줄 건데, 아니다. 여기가 스탠다드 레가시. 똑같이 여기 맵을 줄 건데, 맵에 리플렉트라는 맵이 있습니다. 요 맵이요. 리플렉트 반사 굴절 맵이요. 요 맵을 줘야 돼요. 얘네들 요거를 여기다가 주도록 하죠. 자, 얘네들은 색상을 빨간색으로 주도록 하죠. 아니, 빨간색은 좀 그렇다. 아니야, 요즘 빨간색이 너무 이뻐. 나이 들은 것 같아. 그럼 주황색으로 바꿀까요? 그러면 이렇게 리플렉션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줄 겁니다. 자, 여기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까마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맵에다가 디퓨즈 컬러에다가, 그리고 디퓨즈 컬러에다가 맵을 줄 건데, 체커라는 맵이 있습니다. 체커요. 네, 체커가 있고 근데 아래 거 체커요. 이거 제너럴 일반적인 거. 이거 여러분도 써봤어요. 체크무늬 주는 거요. 체크무늬 맵입니다. 여기다가 타일링을 좀 줘볼까요? 5개. 그러면 이렇게 타일링이 들어가서 조금 더 보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해졌죠. 반사에 반사가 계속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괜찮아요?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플랫 미러는 위에서 이렇게 렌더링 해가지고 매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리플렉트는 이 재질을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6면, 위, 아래, 좌우, 앞뒤 이렇게 6개를 렌더링해서 매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리플렉트 맵을 보면 바로 이렇게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프론트, 백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내가 매핑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본 맵, 뒤에서 본 맵 다 따로따로 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진짜 써야 될 맵은 뭘까요? 자, 얘를 경계에 가면 이렇게 손바닥 나오죠.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슬롯이 옆으로 이동해요. 이렇게요. 옆에도 슬롯이 있습니다. 이거 슬롯이 최대 6 곱하기 4. 최대 6 곱하기 4입니다. 24개의 슬롯을 만들 수 있어요. 총 2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그림 그리는 파레트 있죠. 파레트의 칸이 24개란 뜻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썼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선택하고 지우는 겁니다. 지우고 그리고 다시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3 곱하기 2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뿐이에요. 자, 다시 스탠다드 레거시입니다. 여기 리플렉션에 보시면 자, 똑같습니다. 레이트레이스 맵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트레이스 맵이 있어요. 요 맵을 주는 겁니다. 리플렉션에다가 레이트레이스 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트레이스 맵을 주고 다시 질감을 줬습니다. 색상도 아까처럼 오렌지색으로 바꿔보죠. 자, 그리고 다시 렌더링. 그러면 어떤가요? 이제 바닥도 이렇게 쭉 리플렉션 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심지어 옆에 동그란 객체가 있는데 리플렉션의 리플렉션, 반사의 반사까지 쭉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렌더러를 V레이로 바꿔보도록 하죠. 자, V레이로 바꿔보세요. V레이 매트리얼로 들어가게 되면 렌더러를 V레이로 바꾼 다음에 여기 V레이 매트리얼이 쭉 있습니다. 제법 많네요. 그 중에 우리가 쓸 게 바로 요거 V레이 매트리얼 입니다. V레이는 그러니까 V레이 스캔라인 렌더러에서는 스캔라인을 써야 되는 거고 V레이 렌더러에서는 V레이를 써야 됩니다. 근데 V레이 렌더러에서 스캔라인 렌더러도 그러니까 스캔라인 맵도 들어갑니다. 근데 스캔라인에서 V레이 맵 안 들어가요. 자, V레이 맵을 자, 이렇게 주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디퓨즈라고 하는 항목 있죠? 네, 요게 바로 재질의 색상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네모난 아이콘 있죠? 얘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맵이 나옵니다. 여기 비트맵 있네요. 비트맵을 쓰시면 바로 이렇게 재질을 줄 수 있겠죠. 목재, 무늬목. 자, 나머지 여기다 쭉 주도록 하죠. 무늬목을 이렇게 주어 봤습니다. 그냥 비트맵 주시면 돼요. 디퓨즈가 객체가 지닌 기본 색상이라고 했습니다. 주시면 돼요. 렌더링 할 때 반드시 하나 체크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V레이에 가면 인바이러먼트의 GI 값을 반드시 켜주셔야 돼요. GI 값을 켜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렌더링이 나와요. 여기 리플렉션이 있네요. 리플렉션의 값을 하얀색으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다시 렌더. 조금 뒤로 확대를 해야 되겠군요. 다시 렌더. 그러면 여기 흐릿하게 지금 이렇게 반사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밑에 보면 여기 리플렉션도 있습니다. 이 위에 리플렉션은 반사지만 이 아래 리플렉션은 굴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물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거죠. 자, 물체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굴절되도록. 근데 이런 재질들은 지금 보면 완전 투명하게 된 거 보이시죠? 완전 투명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투명하게 하시고, 또 투명한 재질은 또 반사도 가지고 있죠? 반사 질감도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디퓨즈에 보시면 여기 네모난 사각형 있고, 얘를 클릭하면 똑같이 비트맵을 이용해서 질감 불러올 수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질감 불러와서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감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기본 질감들이고요. 이걸 자꾸 응용해서 써야 되는데, 네. 자,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아니고 4개.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우리 예전에 그 우유팩 만들었을 거예요.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 벌텍스를 이용해서 조절을 했었습니다. 여기 스케일로 줄이고, 다시 스케일로 줄이고, 나머진 이동이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뭔가 거꾸로 됐나 보다. 요 우유팩을 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 언랩,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재질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경우가. 왜냐면 면은 복잡하고 거기에 입혀야 되는 면별로 재질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쓰는 재질이 언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랩 UVW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질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은 UVW 맵을 주잖아요. 이럴 때는 언랩을 줍니다. 이 언랩 맵을 주는 게 사람 캐릭터 같은 경우도 언랩을 써요. 캐릭터나 자동차나 이렇게 좀 복잡한 도형 같은 경우 언랩을 씁니다. 자, 언랩을 한번 줘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명령어에 보시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픈 UV 에디터요. 얘를 누르시면 에디터가 하나 뜹니다. 요렇게 생긴 에디터가 뜹니다. 띄워보시죠. 요걸 보시면은요, 얘는 이 아래쪽이 셀렉트입니다. 정점 선택하기, 이렇게 정점만 선택하는 거, 모서리 선택하기, 그 다음에 면 선택하기. 이 면들을 선택해서 움직여 놓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어디가 선택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바닥면이네요. 자, 얘는 위엔 면이네요. 여기 꼭지점이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손쉽게 이렇게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디를 선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는 붙어 있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제가
전부 다 분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분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요?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동해보세요. 그럼 돼요. 이 아래쪽은 셀렉트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스티치인데 접합 부위란 얘기고, 여기도 접합 부위가 있네요. 요 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요 부분. 여기 보시면 체크 파레트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맵이 나옵니다. 맵을 주면 이렇게 맵이 이렇게 나와요. 이 맵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자, 얘의 크기를 조절해 보죠. 스케일로 줄여봤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요. 스케일로 줄이면 돼요. 이렇게. 여기네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벌텍스를 이용해서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한 이 정도? 나머지는 여기는 큰 상관 없으니까 맞춰 놓으시면 되겠네요. 제가 위치를 이렇게 딱 맞춰 놓으니까 어떤가요? 여기 질감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얘는 자, 여기에요. 스케일로 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자, 이동합니다. 그 다음 스케일로 위치 맞춰줍니다. 자, 점을 선택하고 이동해 줍니다. 여기네요. 위쪽이네요. 이만큼 위쪽이네요. 여기도 자, 여기네요. 여기가 여기고요. 얘도 여기네요. 자, 어떤가요? 우유팩 매핑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유팩 매핑을 해보시죠. 자, 옆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만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매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세요. 첫 번째 이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매핑이 쭉 나옵니다. 여러 개의 맵이 나와요. 여기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더 나은 걸로 바꿔.
저는 이렇게 맵을 다 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복잡한 도형도 이렇게 맵을 줄 수 있습니다.